안녕하세요, 가꾸레 서훈입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쉬었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쉬고 내일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니까 절에 가야죠. 야, 비 정말 무섭게 옵니다. 잠깐 시간에 한강을 만들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봐야죠. 간만에 한번 봐야죠. 늘상 하던 짓인데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어설퍼지기 시작을 해요. 이 새끼는 어디로 들어? 아, 구멍으로. 밑에 구멍이 나오니까 요 사이로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가려고. 야는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최근 건가? 가스가 딱 흘러나오는 게 보여요. 야도 가스가 흘러나오는 게 보이죠. 야가 최근 거네. 야는 최근 거고 야는 작년 건데 아직도 가스가 흘러나오고. 요놈도 작년 건데 야는 이제 가스가 다 됐어요. 야는 버려야죠. 에이그, 눌려갖고 싶어. 많이 죽었어.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또 지워오고. 원래는 위에 집을 짓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공기 순환 때문에 집을 짓기도 하고 또는 밑에 있는 꿀을 위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전에 제가 깜빡하고 경기판을 안 넣어줬죠. 그거 집 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판 넣으니까 꿀도 없고 또 들어올 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벌 구경입니다. 구경. 자, 저번에 넣어준 소초죠. 소초인데 지금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꿀 채우면 안 되죠. 이게 새소초기 때문에 꿀을 채워놔 버리면
나중에 채취하기가 힘들어요. 소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어느 정도 줬고 가운데 꿀도 쟁였고, 그러니까 옮겨줘 버려야죠. 더 이상 꿀을 못 쟁이게. 꿀을 쟁이지 말고 산란을 하라고 안쪽으로 옮겨줘 버려야죠. 딱 산란. 안에 지금 태어났는데 그 자리에 또 산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에 산란입니다. 지금 가 쪽으로는 꿀을 좀, 지네들 먹을 꿀량을 조금 쟁여놨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구소비죠. 이제 이런 구소비를 바깥쪽으로 돌려줘야죠. 요 새소비를 산란을 할 수 있게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왜냐면 소초는 산란을 하지 않으면 소초가 약합니다. 화분에 꿀에 봉충까지 알도 들어있고. 자, 안에도 여기도 좀 꿀을 쟁이고 있죠. 애벌레도 있고 꿀도 쟁이고 있고 산란도 들어와 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구소비잖아요. 색깔이 진해요. 색깔이 진하니까 요런 소비는 오래 쓰면 쓸수록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여왕이 있나 보고, 알이 가쪽으로 있긴 한데 여왕은 안 보이고, 여기 보면 왕대가 이렇게 달려있죠. 3개. 왕대가 3개 달려있고, 그러면 왕대 안에 봐야죠. 알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알은 없고. 여기도 지금 왕대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게 안에들도 뭔가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내금을 하면 이 하단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시 소비를 넣었을 때 벌들이 그 밑에 깔려 죽는다. 하단 제거하면서 왕대도 내가 분봉을 낼 거 아니잖아요. 분봉을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왕대도 제거해버리고. 요놈들이 지금 1층과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단, 소비의 상단도 마찬가지죠.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 날이 추우니까 우회를 막아서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회를 소비와 소비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요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숯불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거해버리고. 왜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날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면 또 이놈들이 여기를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날이 따뜻해지니까 내가 제거를 해주면 좀 빠르죠. 근데 날이 추울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날이 추울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숯벌도 이렇게 상처를 내버리면 벌들이 싹 꺼냅니다. 이런 불필요한 숯벌들 이렇게 건드려 놔 버리면 벌들이 청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꿀을쟁이든가 뭐 다른 일들을 하죠. 이렇게 소비 상단을 이렇게 깨끗하게, 왜? 날이 따뜻해지니까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하단은 벌 깔려 죽지 말라고 제거해 주고, 여기 보면 이게 햇빛이 없어 잘 안 보이네. 전부 다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지금쯤이면 여왕이 하단에 내려갔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꽉 차버리면 여왕이 하단으로 내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단은 개상은 가득 찼고 알도 다 들어있고, 알 아니면 애벌레, 화분이 다 들어있고 꿀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란할 곳이 없으니까 단상으로 내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털 때는 세게 트는 게 잘 틀리는 게 아니고, 스냅을 탁탁 줘서 위아래로 딱딱 끊어주는 거죠. 끊어줘야 벌이 잘 떨어집니다. 무조건 세게 튼다고 해서 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애벌레도 있고 지금 태어나는 놈들도 있죠. 이렇게 태어나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화분과 꿀이 많이 쟁여져 있습니다. 지금 요 어린 벌들, 잘 안 떨어지는 요 놈들은 거의 어린 벌들이에요. 어린 벌들은 소비를 튼다고 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왕대가 줄줄이 달려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달려있어요. 이 야네들도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게 깨끗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드려만 놔도 벌들이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을 뭉개뜨려 주는 거죠. 뭉개뜨려 주면 벌들이 청소를 해버리니까. 자, 요놈도 같은 소비장인데 보면 야들 둘은 하단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벌들이. 야는 근데 아직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가볍게 딸려 올라오니까. 여기도 기산란까지 다 가 있습니다. 기에도 지금 애벌레가 있고. 이렇게 봐서 여왕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왕이 확인이 안 되면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가볍게 털어서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왕대들이 이제 줄줄이 보입니다. 이게 벌들을 털어내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왕대가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분봉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거해서 이놈들이 여왕을 못 만들게끔. 안 틀고 해도 되는데 안 틀면 가끔 가다가 왕대를 놓치거든요. 내가 숯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좀 숯벌이잖아요. 내가 숯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건드려 버린,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싹 제거해 버려요, 벌들이. 여기는 전부 봉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난다. 이 야네들 늦게 지금 들어온 거죠, 봉충이.
그래도 이 소비는 좀 쓸만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야는 산란을 더 놔도 됩니다. 이게 쓸만하고, 야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남색이긴 한데 지금 산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이제 색깔이 변해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깨끗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산란을 한 번 더 받으려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죠. 소비를 찾는 거예요. 맨 가쪽으로 몰아낼 소비. 요 놈도 아직은 약간 뭐 더 쓸 수 있고. 자, 요 놈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죠. 색이 검다는 얘기예요. 색이 검다는 건 오래됐다, 산란을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밥장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그래서 일단 빼놓고, 요놈도 색이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남색입니다. 그러니까 야도 산란 한번 더 받으라고 놔두고, 어차피 꿀이 들어오면, 아카시 꿀이 들어오면 이 상단은 전부 다 채울 거예요. 요놈도 아직 쓸만하죠. 자, 요놈도 쓸만합니다. 좀 가쪽에 꿀을 쟁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놈은 새소초잖아요. 인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꿀을 쟁이고 있잖아요. 이 꿀을 뒤로 퍼넘기게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꿀을 쟁여서 밀봉을 해버리면 채취를 못해요. 소비가 깨지기 때문에. 요런 놈들은 이제 앞쪽으로 밀어줘요. 벌들이 여왕이 산란을 가장 잘하는 위치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산란을 유도해요. 새소비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거의 다 졌으니까 새소비에 산란을 하라고 안쪽으로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꺼내놨던 거, 요놈은 소비색이 좀 검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 산란을 받으면 벌들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버릴 각오를 해야죠. 근데 지금 산란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지금 여기에 벌들이 생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를 생산을 못하게끔 맨 가쪽으로 밀어줍니다. 생산을 못하게끔 가쪽으로 밀어주면 여기에다 이제 안쪽에 있는 꿀을 파서 뒤로 넘깁니다. 여기 있는 꿀을 파서 집을 더 짓고 나머지는 뒤로 밀어주겠죠. 그래서 꿀을 바깥쪽으로 쟁일 거예요, 일이. 야는 꿀을 받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비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산란을 받으면 벌들한테 좋은 영향이 없다. 벌들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가쪽에서 집을 지라고 내놨어요. 그때 집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꿀을 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 맨 가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야는 새소초기 때문에 벌들이 산란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헌소비는 밖으로 밀어주고 새소비는 안쪽으로 밀어넣어줘서 산란을 가야만 소비가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조정해 놓고 이제 닫아야죠. 그러면 야는 이제 끝난 거예요. 2층은 볼 거 다 들여다봤다. 산란도 잘 가고 있고, 이게 또 이놈들이 눌려서 죽으니까 살살 건드려서 벌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위에 안 걸리게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나오는 비오투는 구멍, 요런 구멍, 요런데 벌이 지금 기어 올라오잖아요. 요런 데를 살짝 눌러놔 버리면 벌은 못 기어 올라오고 가스는 밑으로 퍼지고.
자, 이렇게 해서 개상을 봤죠. 언뜻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않았지만 2층에 여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왕은 단상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2층에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1층을 정리해줘야죠. 자, 지금 상황에서 1층에 정리해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1층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층은 전부 다 소초예요. 소초를 넣어줬고, 얘네들은 먹는 양의 꿀이 조금 남아 돌아가면 이제 1층에서 집을 지을 거란 말이죠. 집을 짓고 여왕은 2층에 더 이상 산란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단상으로 여왕이 내려앉습니다. 단상으로 내려앉고 단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제 중앙 부위가 되겠죠. 왜? 벌들의 습성은 삼각형으로 집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중앙 부위에 지금 산란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어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개상만 이렇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역개상의 장점입니다. 전혀 손댈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볼 때 무언가 그렇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개상을 뜨고 단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열어볼 이유가 없다, 단상을 지금은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열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럼 지금 단상은 어떻지? 이런 의구심, 이런 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상을 열어보겠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단상 열어보지 않고 2층만 정리하고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의 상태입니다. 자, 제거해 줄 거, 청소해 줄 거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어요. 그게 2층을 열어볼 이유, 단상을 열어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단상을 열어본 이유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어본 겁니다. 이게 내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상은 내검할 자체 이유가 없다. 얘네들이 단상에서 산란을 갈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단상 자체가 소초예요. 파라핀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이 파라핀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산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래요? 꿀을 먼저 쟁입니다. 소초기 때문에. 꿀을 쟁이는 이유는 이 소초를 소독하기 위해서 꿀을 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꿀이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양의 꿀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벌들의 습성은 꿀을 2층으로 쟁이죠. 2층으로 쟁이고 1층은 산란을 가요. 그 이유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단상은 시원하겠죠. 개상에 비해서. 왜?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2층으로 꿀을 다 퍼올리고 여왕은 단상에 내려와서 산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층에다 산란을 하면, 한여름에도 2층에다 산란을 해버리면 벌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하면 여왕을 척살해버리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벌이 너무 힘들면. 그만큼 노동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되면 단상에서 산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2층에서도 산란을 하긴 합니다. 자, 얘네들은 오르락내리락 걸 요장하고 요장에서 쓰고 있죠. 여기도 달아내기 시작하고 여기도 달아내기 시작하고 여기도 달아내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2층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멍청한 씨.
근데 요런 건 내금을 하면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개상을 올릴 때 벌들이 그 사이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 자, 야들은 단상을 전부 다 점령을 못했어요. 야 빈소초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야도 벌이 좀 있긴 있는데 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야부터는 조금 벌이 있어요. 이쪽에는 벌이 있고 이쪽이 입구입니다. 벌이 드나드는 소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다른 남쪽 지역보다 늦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여기가 고지대라고 생각하시고 중부지방에 속하죠. 이게 고지대다라고 생각하시고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저렇게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강원도나 이쪽에서 보실 때는 우리보다 빠르구나, 강원도보다 여기가 좀 빠르구나, 요걸 감안해서 보셔야죠. 자, 이제 여기는 소문 쪽에 첫 번째 장인데 산란을 집을 짓고 있어요. 자, 소문 쪽에서 먼저 집을 짓고 있다. 야도 집을 짓고 있는데 산란은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장. 지금 단상의 소초가 지금 6, 7, 8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야는 산란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왕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왕이 여기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단상에서 산란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야는 산란이 들어왔어요. 여왕이 지금 3번 장에 산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일려나? 이게 지금 산란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 갔나? 자, 여왕이 있는 소비는 털지 않는다. 틀면 안 된다. 이놈들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중앙에 보면 하얗게 점이 보이죠? 이게 산란이에요. 자, 산란 들어와 있죠. 여왕은 3번 장에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번 장에 산란을 하고 있다? 그럼 산란을 인자 시작한 건지 아닌지는 다음 장 보면 알죠? 인자 여왕이 내려와서 3번 장에 산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에 산란을 하고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지, 그건 다음 소비를 보면 알죠. 왜? 절반은 네 번째 장이 총 8장의 소초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번째 장이 절반입니다. 벌들이 가장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 장이 넉장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장째를 보면 산란을 이미 진행했다, 아니면 인자 진행을 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야는 봉충입니다. 자, 봉충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하단에 보면 집을 아직 안 지었어요. 근데 봉충으로 전환됐잖아요. 야는 원래 작년에 집을 짓다가 만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비로 조금 전환된 상태의 소초를 넣어준 거죠. 근데 이미 봉충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봉충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여기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소비의 소초의 양끝에서부터 산란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중앙에서부터 산란을 진행했다. 왜? 이건 단상이기 때문에 2층에서 벌이 내려오는 그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산란은 중앙부터 시작한다. 그럼 다음 장 보면 알죠? 왜? 다음 장도 중앙에 속하잖아요. 총 8장이니까 넉 장째 중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은 이미 소초를 약간의 집을 지어 놓은 상태에 소초를 넣어준 거예요. 자, 얘는 애벌레입니다. 이제 봉충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위쪽은 봉충인데 아래쪽은 이제 봉충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늦었다는 얘기죠. 얘는 좀 늦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들이 최초의 산란을 한 장은 3번째 장입니다. 3번째 장에서 산란을 하고 4번째 장에 산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번으로 여왕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다음 장 또 보면 알죠. 여기는 뿔이 쟁여져 있어요. 산란이 아니라 여기는 뿔이 쟁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산란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곳에는 산란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산란을 시도한 건 여기에요. 소문 쪽에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 4번 장에 산란 시작했고 4번 장과 5번 장에 산란을 들어가다가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소문 쪽으로. 그래서 여왕이 지금 3번 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산란을 어떻게 얘네들이 진행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초를, 단상을 어디를 점검해야 될지는 이미 나온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집도 아직 안 지었어요. 짓고는 있지만 그 얘기는 벌량이 아직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요놈은 아예 벌도 없어요. 약간의 집은 지어 있는데 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늦다? 소문 쪽이 가장 빠르다. 그죠? 소문 쪽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개상에서 벌이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집을 지어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을 제일 먼저 섭렵을 하죠. 중앙을 타고 내려가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산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장에 산란을 들어갔어요. 근데 6번 장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가고 다시 3번 장으로 넘어왔어요. 왜? 소문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냥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공기 자연 흐름이 좋은 쪽을 얘네들은 애벌레를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공기가 잘 드나들어야 돼요. 이게 추울 때는 산란을 잘 안 갈 수밖에 없죠. 날이 따뜻해지면 공기 흡입이 좋은 쪽으로 계속 산란을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쪽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 흐름이 잘 흐르지 않고 좀 공기 흐름이 느리거나 애들한테 신선한 산소를 줄 수 없는 곳은 얘네들은 꿀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산란을 시작해서 소문 쪽으로 나오다가 그 한계가 넘어서고 더 이상 산란할 곳이 없으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격광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카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격광판 딱 넣는 순간 안쪽에 꿀장으로 활용하면 얘네들 산란할 곳이 없죠. 그래서 여왕이 예를 들어서 지금 6번 장에 산란을 안 갔지만 이제 아카시 꿀이 다량으로 들어오면 6번 장에 와서 생쇼를 합니다. 왜? 경광판을 깔았기 때문에 지가 산란할 곳이 없어요. 산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번 장에 와서 생쇼를 하면 6번 장을 벌들이 끌어올립니다. 꿀을. 그리고 산란을 또 할 데가 없으면 이제 7번 장에 와서 여왕이 생쇼를 해요. 지랄을 합니다. 그러면 7번 장에 있는 꿀을 또 2층으로 퍼올려요. 이런 시스템으로 얘네들은 움직여요. 그래서 소문에서 가장 깊은 쪽은 꿀을 저장하는 곳이다. 소비를 놓고 상단은 꿀을 저장하는 곳이다. 왜? 먹을 게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여왕이 나서 키우면 되지만 먹을 게 없으면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꿀을 저장할 때는 가장 안쪽 가장 위쪽으로 저장을 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물질이 와서 지네들 침범하면 결국은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지만 여기에 꿀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와서 여기에 남아있는 꿀을 파갖고 가요. 근데 누군가가 꿀을 다 훔쳐갔으면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더 이상은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역계상을 하면 단상을 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단상을 내금을 할까요? 여러분이 격왕판을 치려고 할 때, 그때 단상을 내금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저 격왕판을 쳐야 되겠다. 아까시 꽃대가 내 손가락 두 마디 크기로 아까시 꽃대가 컸다. 그러면 개상을 비워줘야 돼요. 왜? 개상에 꾸루챙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상을 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격왕판을 치는 거죠. 여왕이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아까시 꽃대가 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올라오면 격왕판을 넣습니다. 그때 단상을 내금해요. 왜? 여왕이 이 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단상을 열어볼 이유가 전혀 없다. 2층 개상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잖아요. 볼 게 없다. 내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야네들 보시면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유독히 앞면으로 자꾸 기어 올라오잖아요. 벌들이 계속 앞면으로 기어 올라와요. 왜죠? 무언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면을 찾는 겁니다. 그게 면을 타고 2층으로 올라오죠. 중앙에 집을 지어 놓으면 타고 들어와서 앞면을 타고 들어와서 중앙에 와서 중앙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중앙이 없잖아요. 제가 떠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들이 자꾸 앞면으로 지금 계속 앞면으로 기어 올라오잖아요. 이게 벌의 습성입니다. 자, 화분단 것들 자꾸 앞면을 타고 올라오죠. 앞면을 타고 올라와요. 왜죠? 2층으로 갖다 쟁여야 되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뒤쪽으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앞면을 타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앞면을 타고 올라오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없으니까 다시 뜨죠. 그럼 다시 입구로 들어가서 또 앞면을 또 타고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다 앞면을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꽃가루를 발에 달았어요. 전부 다 앞면을 타고 올라오죠. 또 앞면 타고 올라오잖아요. 또 공중으로 뜨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드기를 잡는다고 스트립질을 어디다 넣어야 될 건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멍청하게 남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왜 스트립질을 소문 앞쪽에 깔아줘야 하고 1, 2, 3번 장, 2번 장과 3번 장 사이에 스트랩질을 왜 넣으라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자, 단상의 중앙이죠. 3번, 4번이 단상의 중앙입니다. 아니, 4번, 5번이. 단상의 중앙이죠. 그럼 벌들이 소문을 들어와서 앞장을 타고 올라옵니다. 앞면을 타고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서야 돼요. 근데 지금 뭐 2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뻘은 어디로 갈까요? 나머지 뻘은 들어오자마자 3번과 4번 장을 찾아갑니다. 왜? 요걸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중앙에 지네들이 헛집을 지어놨어요. 2층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3번과 4번 장에서 올라서겠죠. 그러면 개상을 올린 단상의 소초에는 여러분이 그 농약인 스트립제를 넣을 때, 진드기를 잡을 때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3번과 4번 사이에 넣어야 합니다. 왜? 3번과 4번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3번과 4번 사이에 넣고 앞쪽에 넣어야 돼요. 왜? 벌들이 들어오다가 스트립제에 딱 걸리는 거죠. 왜? 스트립제를 앞면과 붙여서 예를 들어서 3번과 4번 사이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쭉 타고 오다가 농약 스트립제가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섭니다. 그걸 받고 소비로 들어오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그럼 단상에서 스트립제를 넣을 때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1번과 2번 사이, 아니면 2번과 3번 사이에 스트립제를 벽에 붙여줘야만 벌이 들어오다 걸리면 그걸 타고 올라오죠. 그걸 타고 올라올 때 벌들의 발에 농약이, 스트립제에 농약이 묻는 겁니다. 묻으면 진드기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제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거는 벌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스트립제를 내가 어디다 넣을 건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냥 스트립제 바닥에다 툭 던져놓고 그냥 소비하고 소비수 중간 사이에 툭 올려놓고 이런 대갈통 똥들은 짓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습성을 보고 아, 내가 스트립제를 어디다 놔야 진드기를 정확하게 잘 잡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 습성을 아예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벌을 망가뜨리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농약은 최소한으로 쓰고 벌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얘네들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화분을 달고 온 놈이에요. 이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 이리 올라와요? 이리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4번과 5번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지네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앞면을 타고 위로 뜨는 거고. 그럼 밖에서 진드기는 이 안에 있는 거다? 아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벌한테 얹혀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립제를 어디다 놔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개미산이나 옥살산에서 진드기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진드기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소문으로 이동합니다. 왜죠? 벌들이 소문으로 가서 벽을 타고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또는 4번과 5번 장을 타고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진드기들은 이 부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소문을 향해서 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산을 할 때 개미산은 진드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물건 늙은 것들이나 어린 것들은 죽을 수 있어요. 개미산이 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버티는 놈들은 어디로 향한다? 소문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개미산을 하고 나면 소문 입구에 조그만한 스트립제를 하나 넣어주세요. 왜? 소문 쪽으로 향해서 그 스트립제 농약을 받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립제를 나중에 꺼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진드기가 겁나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없어요, 벌이. 근데 어디에 몰려있어요? 앞쪽에 몰려있잖아요. 아이고, 요거 봐라. 땡비죠, 땡비. 위에 비가림이 있다 보니까, 비가림이 있고, 그 다음에 꿀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니까 땡비가 집을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벌을 키울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스트랩제를 집어넣는 게 벌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 자신을 이해한 건지, 본인의 기준이냐 벌들을 기준이냐,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아따, 습기죠. 아따, 가스 딱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눈으로. 가스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버리면 안 되죠. 자, 야도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죠. 아직 가스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야도 가스가 나옵니다. 구멍 나 있죠. 와, 야, 노란이 그냥 가스가 쫙 빠져나옵니다. 그 야 구멍이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안에서 가스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벌들이 밀랍을 발라서 놨어요. 싫으니까 밀랍을 발라놨겠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가스가 안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흠집을 내주는 겁니다. 흠집을 내주면 가스가 안에서 머무르다 소멸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제 역할을 하고 소멸되는 게 낫죠. 야는 4개다 지금 가스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끝내주죠. 손 댈 게 있어요, 없어요? 손 댈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닫아. 이런 거는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굳이 손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닫아주세요. 뭐 하려고 불필요한 노동을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스가 잘 나오니까, 4개 다 잘 나오니까 버리지 마시고, 다시 벌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세균을 잡아달라고 비오트 가스는 다시 집어넣습니다. 화분떡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세요. 저는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넣어줍니다. 뭐 화분떡 넣어주면 뭐 벌 잘 키우겠죠. 벌 잘 키우고 빨리 확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넣어주는 화분떡이 과연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화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벌을 키우기 위해서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넣어주지만, 꽃이 만발한 지금 화분떡을 넣어줘요? 쓸데없이 돈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얘기죠. 자, 요놈은 벌이 약한 놈이죠. 약해서 좀 걱정을 했던 놈인데, 일단은 한 장 소비 정도 남는 벌을 좀 지원해 줬어요. 아, 더 습기. 이렇게 잠깐 열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습기들이 밖으로 날아가고, 벌들한테는 그나마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 속에서 좀 쉽게. 벌들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직도 화분떡이 많이 남아있어요. 뭐 건드릴 필요 없죠. 뭐 저번에 여왕이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자, 여왕이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화분을 물고 달고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야는 건드릴 필요 없죠.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그냥 햇빛 한번 살짝 쬐주고, 햇빛을 살짝 쬐주는 그 순간에 이런 습기들이 조금이라도 바람에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문 닫아 줘버리는 겁니다. 뭐 좀 더 열어놔도 되죠. 왜냐면 이 습기들이 야네들은 지금 불필요한 습기예요.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습기가 날아가게끔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벌을 봤어요. 벌을 봤고, 뭐
볼 게 없죠. 이게 역계상의 장점입니다. 요놈과 요놈은 역계상으로 올라갔죠. 이미 역계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잠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벌은 어떤지를 잠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상태 좋고 지금 이 시즌이면 장수 농약농법의 개박살을 날 시점이에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5월 2일, 3일. 5월 2일, 3일 사이에 개박살이 안 나면 얘네들은 개박살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아직은 개박살 안 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해 장수 농약농법에서 피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피한 거죠? 장수 농약농법에서 불법 농약을 안 한 거예요? 아니야. 없어졌어요. 이 밑에 약 1kg 정도의 장수 농약사과 이 개새끼가 있었는데 이걸 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안 주고 가는 거예요. 왜? 장수 농약사과를 파냈기 때문에 불법 농약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올해 지금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장수 농약사과는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장수 농약사과는 단 하나라도 더 파괴시키고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가 내일 지구가 당장 멸망을 해도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라고 개소리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장수 농약사과 한 그루라도 더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